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자, 판례 중에는 이러한 통신 서비스 계약이, 그러니까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이죠. 시행사나 관리회사, 관리단이 일괄해서 체결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체결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용하는 사람, SKT나 KT나 U+ 사용하는 그 사람이 직접 통신사랑 계약 체결한 게 아니고 그 구분 소유자와의 의도와는 또는 그 입주자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강제하는 것,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례예요. 하지만 이 판례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현실하고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현실성은 떨어져요. 어떤 건물에서도 어떤 통신사가 이미 있다 알고 입주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 통신사도 없는 건물, 완전히 하나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굳이 통신사와 계약 체결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의 판결인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현실성은 떨어져요. 자,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게 있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이것도요. 그 세대별로 쓴 양, 수도료, 전기료 같은 이런 제세 공과금도 원래는 구분 소유자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해요. 한번 보십시오. 수도료, 전기료 같은 이런 공용수도, 공용전기료 이런 거 같은 경우요. 원래는 입주자 개인이 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회사가 대신 대납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제세공과금을 대납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이런 것하고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이런 대납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반복된 말씀이지만 입주하시는 분이 여기에 관리비가 얼마인지를 이미 알고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는 거 다 감수하시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이 계약을 내가 체결한 게 아니야, 무효야,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판결은 일단은 액면 그대로 뭐 이 판결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판결 자체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 현실성하고는 많이 떨어져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만약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관련 집회에서 사전 결의하거나 사후 추인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유효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판례도 이 경우는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것, 이게 관리 행위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 추인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집회에서요, 관련 집회를 통해서 사후 추인하는 경우, 그 경우는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여기 사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통신 서비스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한테는 유효한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사용한 세대, 요거 확인해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비, 대납 차원에서 징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용한 세대, 이게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이 무효라고 해가지고 전체 무효라고 하면은요, 이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부당이득 취한 거잖아요. 따라서 실제 사용한 세대 확인해가지고 그 세대에다가는 관리비로, 뭐 성질은 만약에 이게 무효라면 그 성질은 부당이득이 되겠죠. 어찌되었든 관리비로 징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관리단과 통신사 간의 오피스텔레, 인터넷, IPTV 등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 체결, 이 자체가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지만 이게 현실성과 떨어지기 때문에 유효로 보거나, 또는 만약에 무효로 본다 하더라도 이걸 사후 추인하는 방법, 또는 실제 사용한 세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세대에는 이런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 관리비로 징수하는 것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